안녕하십니까. 간밤에 충분히 주무셨습니까? 형님, 누님들, 동생님들, 그리고 모든 구독자님들, 그리고 제 채널을 방문해 주시는 모든 분들한테 인사드리겠습니다. 편파적인 제 미래 재테크 채널인 달봉인 채널 모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제가 인사를 드리고 나서 가만 생각해 보면 제 채널의 취지가 물론 재테크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계속해서 제 기침이 최근 떨어지질 않네요. 제가 기관지가 좀 약한 놓으니까 계속해서 기침을 합니다.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제 채널은 뭐 기침을 하더라도 물론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포장이 덜 된 채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해 주실 거라 생각하고, 그리고 제 채널의 취지가 원래가 재테크 경제 관련 시사적인 그런 내용을 주로 이제 하는 건데, 최근에 제가 주식 투자를 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 아직 미흡하지만 여러 가지 정보를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하고 있는 게 주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 관련된 그런, 특히나 삼성전자와 관련된, 그리고 기타 삼성과 같이 묻어갈 수 있는 뭐 현대차, 그리고 2차전지 관련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편하게 들을 수 있는 내용이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재테크와 관련된, 제가 오늘 제목이 직장인 현실적인 1억 모으기인데, 뭐 다른 여타 채널에서도 1억 모으는 그런 얘기도 저도 많이 뭐 들어보고, 그리고 우리가 직장인이라면 가장 현실적으로 1억을 어떻게 모을까 궁금해 하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1억을 모으는 방법 중에 주식 투자가 있을 거고, 은행 예적금이 있을 거고, 그리고 부동산, 가장 대표적인 재테크 방법이겠죠. 그 중에서 제가 여러분들이 어느 방법을 택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현실적으로 1억을 지금 종잣돈을 30 이전, 물론 30 이전에 모아두신 분도 있을 거고, 아직까지 저처럼 제 나이 40대 중반 50대를 바라보고 있는 나이에 실질적인 종잣돈을, 순수한 종잣돈을 1억을 이상 모아 놓으신 분도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1억 모으기 방법이, 제가 편하게 말씀드리는 건, 일단 우선 뭐 은행 예적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은행 예적금이 과거 지금 도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9년도 그 관련된 도표지만, 예금금리, 예적금 금리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뭐 마이너스 금리를 할 정도로 떨어지고, 과거 10년 전에야 우리가 뭐 3%, 4%대, 그리고 그 이전에는 뭐 IMF 다 거치면서 뭐 10%대 이상 되는 데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우리 재테크 수단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은행 뭐 예적금이었겠죠. 근데 지금 현실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리스크를 전혀 리스크를 나는 부담스럽다 이러신 분들은 은행 예적금에 마이너스 금리라 하더라도 예금은 0.5% 미만이죠. 그리고 적금 해보이 1, 2%. 그게 어차피 적금이라는 게 2%로 하더라도, 실제로 여러분들이 뭐 3년 동안 적금을 넣는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여러분 손에 지어지는 이자는 극히 미비할 겁니다. 우리가 뭐 수십억을 적금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기왕 우리가 50만 원, 그리고 1억을 모으려면 기본 10년 동안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적금과 예금을 계속 반복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쉽게 설명해서 한 80만 원 중반대겠죠. 그 돈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10년 동안 적금을 넣는다 치면 10년 동안 하면 1억이겠죠. 이자는 뭐 얼마 되지도 않겠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무조건 그걸 복리로 생각하시고 계속해서 재투자를 생각하시고 또 예금에 넣고 굴리다 보면 실질적으로는 10년이 안 될 거예요. 뭐 8년, 7년, 뭐 그 정도 선에서 그 이자를 다 감안하면 아마 1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금리로서 10년을 내다본다면 그 미래에는 돈의 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종잣돈을 모았을 때 막상 그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 물가 상승분까지 감안하면 여러분들의 1,000원이 지금의 얼마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역시도 과거의 10년 전에 1억이 지금의 1억과 비교했을 때 분명히 차이가 있듯이, 1억이라는 건 상징적인 의미는 있습니다. 우리가 그 1억의 종잣돈을 모아놓고 다시 재투자를 하는 거겠죠. 그 투자처를 찾아야 되고, 그리고
그냥 쉽게 말해서 10년을 일단 종잣돈을 모았다 치더라도 여러분들의 10년이 다른 분들의 다른 재테크 방법이겠죠. 주식이나 부동산 그렇게 동시에 시작하시는 분하고 했을 때 그 갭의 차이는 현재로서 은행 예적금은 여러분이 10년 뒤에 1억을 만들었을 때는 다른 분들의 재테크와 같이 동시에 비교를 하자면 물론 상대적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비교 요소도 많지만 단순히 생각해서는 여러분들의 10년은 미래의 5년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동시에 시작하시는 분들에 비해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와는 거리가 계속 멀어집니다. 같이 시작했는데 어떤 분은 5년 만에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고 여러분들은 10년 만에 달성을 하고 그리고 그 갭이 점점 갈수록 더 벌어진다면 여러분들이 과연 가장 안전하게 자산을 불려갈 수 있는 은행으로 선택을 하실 겁니까? 저는 은행에 예적금을 한다는 건 그냥 뭐 심하게 말해서 금융 문맹에 같이 동참을 해야 되겠다. 좀 그런 말로밖에 안 들립니다. 이거는 오로지 제 판단입니다. 금융 문맹인과 점점 가까이 가고 싶으면 은행 예적금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실적으로 1억 모으려면 은행 예적금은 80만 원 여러분도 10년 동안 그보다 시간은 좀 앞당기겠지만 안 쓰고 안 먹고 어떻게 보면 비굴하게 우리가 정상적인 직장인이라면 그렇게 열심히 모아야 됩니다. 그렇게 모아야만 여러분들이 1억이란 종잣돈을 모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부동산입니다. 지금 언론에 우리 정치권의 이슈도 엄청나게 돼 있죠. 부동산이 부산이나 지방 그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의 밑에 지방은 여러 가지 우리 인구 그 노동 가능 인구라는 게 있어요. 그 노동 가능 인구가 수도권 빼놓고는 계속해서 과거의 데이터에 비하면 그 데이터를 제가 지금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여러분 다 보여주지 못하겠지만 부동산 정책에 관련된 거는 엄청나게 이슈가 많아요. 항상 정치권에 이슈가 돼 있고 여러 가지 뉴스를 보더라도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이나 그런 게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부동산이 뭐 한간에는 뭐 50%대 올랐다. 그리고 한간에는 뭐 10%대밖에 안 올랐다. 그리고 유동성 자금이 오고 갈 데가 없고 금리 예금 이자가 워낙 낮다 보니까 그 유동성 자금이 서울 쪽으로 몰려버리니까 당연히 집값이 뛰는 건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집값이 올랐다고 해서 그 재테크 수단으로 제가 부동산을 제가 비판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투기라는 게 투기의 개념과 투자의 개념은 다르다고 저는 생각해요. 한정되어 있는 집이 그리고 한정되어 있는 이 토지 내에 집값은 당연히 저는 오른다 생각해요. 하지만 저희 부산, 저희 집은 안 올라요. 좀 약간 부동산도 빈익빈 부익부가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이 수도권 쪽에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그게 이슈가 되는 거죠. 가장 인구가 많이 살고 있고. 근데 그 부동산이 뭐 천정부지 뛰는 것까지 뭐 정책적으로 물론 시장 왜곡 현상이 생기다 보면 정책적으로 분명히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될 문제는 분명히 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유동성 자금이 투기의 목적으로 기존의 A라는 집에 정상적으로 들어가야 될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고 투기의 목적으로 어느 정도 자본을 가지고 자기가 실질적으로 살지 않으면서 투기의 대상으로 집을 바라본다면 당연히 투기의 대상은 집값을 올리는 게 주 목적일 겁니다. 누가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내 집을 하나 더 사놓고 여유있게 집을 한 채 보유하고 있으면서 남한테 자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놓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 부분이 집이 없는 사람들한테 왜곡이 되고 그리고 나서 집값이 계속해서 뛰니까 분명히 전세, 월세 시장 다 왜곡이 되면서 천정부지로 가격이 뛰니까 일반 서민들은 정부에 하소연을 많이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더 강력한 규제를 내면 낼수록 그 반발적인 요소 때문에 더 가격이 뛸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1억을 만든다는 게 종잣돈도 못 만들었는데 우리가 부동산으로 1억을 만들 수 있겠어요? 저는 그냥 투기가 아니면 현실적으로 어렵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좀 변칙이겠죠. 변칙적으로 본인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그 위에 본인이 조금이라도 종잣돈이 물론 1억이 없다 하더라도 조그만 1억 요즘 뭐
그 상가 같은 게 1억이 되는 상가가 아주 조그만 평수에 되는 상가가 뭐 얼마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부동산 전문가 공부를 제대로 안 하고 전문가가 되지 않는 이상은 그 시장 분석을 여러분들이 다 할 수는 없어요. 직장을 다니면서. 거기에 대해서 투자를 잘못했다가 어느 정도 레버리지 현상으로 여러분들이 대출을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뭐 경제적인 여건으로 인해서 상가가 나가지를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일단 1억은커녕 재테크로 인해서 분명히 손실만 보게 될 겁니다. 자기가 그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데 그 상고를 분석을 안 하고 나서 그냥 너도 나도 부동산에 어떻게 해서라도 투자를 해봐라. 기본은 뛴다. 그런 얘기만 그냥 무턱대고 다 듣는 거죠. 그래서 막상 시작을 하고 나면 뭐 재미는 없는 거예요. 그럴 바에 차라리 은행 예적금을 넣는 게 낫죠. 물론 부동산으로 인해서 레버리지를 활용해 가지고 투기의 목적에 가깝게 물론 돈을 1억, 2억을 단숨에 뛰어넘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의 능력은 전 자본주의 세계에서 크게 나무랄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야 될 부동산이 시장의 왜곡으로 인해서 투기 자본에 의해서 그게 좌지우지 된다는 건 저는 솔직히 좋은 생각으로 저는 보지는 않아요. 뭐 돈이면 다 되겠지. 그런 걸 떠나서 이 자본주의 세계에서 자기가 주거를 하고자고 하는 그 한정된 토지 내에서 집은 고유한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가 살고자 하는 집인데 그 살고자 하는 집을 가지고 투기의 목적으로 하겠다. 이게 곧 시장의 왜곡 현상이니까 정부에서 계속해서 규제다 뭐다 이런 발표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는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여러분들도 분명히 의견이 여러 의견으로 많이 나누겠지만 저의 개인적인 달봉이 아빠의 편파적인 생각은 꼭 주택이라는 건 꼭 본인이 필요한 주택에 사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살고자 하는 집이 가격이 뭐 폭등을 한들 계속 살 건데 거기 뭐 문제가 있겠어요. 그리고 주택 하나 들고 있는데 뭐 얼마나 많은 세금을 뭐 부과를 하겠어요. 자기가 감당이 안 되면 당연히 그보다 레벨이 낮은 뭐 주택에 들어가는 건 맞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부동산은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현실적인 게 제가 뭐 주식 투자와 관련된, 저도 물론 투자를 하고 있지만 여기 관련된 게 이게 100% 또 정답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우리가 사회초년생 때부터 여러 가지 재테크에 대한 얘기는 수도 없이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은행 예적금도 금리가 높을 때는 그게 정답은 맞아요. 부동산도 자기의 최초의 집이 하나씩 레벨을 올려가면서 그 집이 가격이 기본 자본주의 세계에서 기본적인 가격 상승분만큼 오르고 팔고 또 다른 집으로 옮겨가는 것에 대해서 뭐 나무라는 건 없어요. 거기에 대한 차익이 생기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익이 발생한다면 그건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저는 투기에 대한 목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주식 투자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전문적으로 주식에 대한 이해, 금융에 대한 이해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 기업의 가치와 미래를 모르고 뭐가 좋더라 이래서 자기의 그냥 적금 들어갈 돈을 이게 좋더라 해서 테마주와 여러 가지 정책 수혜주 같은 게 투자를 해서 물론 거기에 대한 이익을 봤다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 얘기는 안 합니다. 하지만 본인의 소중한 돈을 1억을 만들기 위한 종잣돈인데 적금을 넣는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은행 예금보다 훨씬 나은, 그건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삼성전자 3% 배당금 은행 이자라 생각하고, 그리고 저는 10년 동안 80만 원씩 레버리지 활용을 한다면 80만 원 적금 넣고 있고 배당금 받고 다시 재투자 들어가고, 그리고 이 도표 그래프에 보듯이 삼성전자는 과거부터 우상향이었지만 최근에 1년만 보더라도 중간에 큰 사건이겠죠. 팬데믹 선언이라는 큰 굵직한 사건이 있지 않고서는 계속해서 등락은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하지만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우상향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과거 평균 데이터가 삼성전자의 주가의 가치가 기본 10% 이상 다 올랐어요. 그 10% 이상이 올랐다는 게 은행 예금으로 치더라도 그 금액에 대한 10%면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배당은 또 별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80만 원 적금 넣어서 1년, 10년 동안 1억을 만들겠다는 그 종잣돈의 목표가 80만 원 적금이 10년이 아니라 저는 5년만 해도 충분히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지 못한 그 기업의 가치가 무궁무진하다면 그거는 종잣돈 1억은 가장 빠르게 달성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 노하우가 다시 또 종잣돈으로 그 고유 가치가 있는 초우량 기업에 다시 투자가 됐을 때 여러분들의 출발점은 비슷한 수준에 있었겠지만 그 미래는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훨씬 빨리 앞당겨질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저의 재테크를 같이 공유를 하고 있는 거고, 이게 과연 5년 동안 제 채널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가 된다면 그 데이터는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공유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과거 데이터만 가지고 지금 현재 대입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할 말은 많지만 실질적인 그런 데이터로 여러분한테 현실감이 있는 증명을 못 해주니까 그게 좀 저는 답답한 면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단 저는 주식 투자는 제대로 배워야 되고, 그리고 최고의 초량 기업에 여러분들이 그 기업의 미래 가치를 보고 적금을 넣는다는 것은 그 기업과 같이 동업을 하고 있고 미래 성장을 같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고 하셔야 되는 그런 재투자라고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식에 대한 투자, 그건 금융 문명의 탈출의 신호탄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안 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니까 여러분들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일단 그 출발점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직장인이 1억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대표적인 재테크가 있지만, 우리의 가장 한도 내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초우량 기업에 장기 투자, 물론 장기 투자는 10년, 20년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1억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투자를 결심했다면 최고의 기업, 우상향할 수 있는 기업, 물론 외국의 진짜 대표적인 기업에 투자를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기 때문에 어디에 선택을 하든 최고의 우량 기업, 검증이 되어 있고 미래 성장 가치가 있는 기업을 발굴을 하고 공부를 해서 그 기업을 믿고 하루의 등락에 대해서 연연하지 마시고 적금을 넣는다 생각으로 꾸준히 넣다 보면 예적금, 가장 안전한 예적금에 비해서 적금은 주식에 대한 적금이라 생각합니다. 주식에 대한 적금은 여러분들의 미래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종잣돈 1억 빨리 달성할 수 있을 거며, 그 레버리지로 여러분들의 투자의 개념은 더 빨리 열릴 것이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 채널의 주제에 맞는 제가 평소에 재테크와 관련된 얘기를 꾸준히 하고 싶었지만, 오늘 한번은 일단 여러 가지 재테크 방법 중에서도 최고의 투자 방법은 저는 뭐니 해도 초우량 기업의 주식 투자를 함으로써 여러분들의 1억 종잣돈도 가까워지고, 그리고 그 1억 종잣돈으로 인해서 레버리지도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에 인생에 있어서 큰 날개가 되어줄 거라고 확신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마무리 짓겠습니다. 형님, 누님, 제 얘기 끝까지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종잣돈 직장인 1억 결코 먼 미래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에 따라서 얼마든지 경제적 자유는 가까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왕 오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즐거운 마음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